콘서트 오늘은 우리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분을 물론 잘 알고 또 이 시간 신청을 해주셨겠지만 요리를 연구하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뭐 셰프처럼 이렇게 막 항상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미식가처럼 그러지 않고,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리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아닐까,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음식 인문학자 주영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나오실 텐데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뒤에 보이는 책들이 다 선생님이 쓰신 책이죠? 그렇네요. 예, 네. 요 밑에 이 책은 이제 음식과 인문학의 결합인데, 음식은 굉장히 물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죠? 물질적인 거예요, 그죠?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별로. 고고학 유적지를 아무리 파도 뭐 밤 몇 가지 열매들은 남아서 이제 발견되기도 하지만은 또 실제로 이제 먹는 음식은 다 부패해 버리죠. 다 썩어서 남아있을 수가 없죠. 없죠, 네, 그죠? 네. 없는데 이제 그 물질적인 음식,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먹은 식단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죠, 벌써. 혹시 오늘 기억하시는 아침에. 분 계세요? 기억 다 하시겠죠. 아침을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이제 너무 사적인 대화고요. 밥 자셨죠, 그죠? 밥은 무슨 밥이요? 오곡밥. 예, 예. 오곡밥과 김치찌개. 누구하고 자셨나요? 같이요? 예. 굉장히 행복한 집안인데, 그러게요. 요새 복이 넓은 집안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거예요. 네, 요거 왜냐하면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게, 혼자 식사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 과제,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식품 영양학자들하고 뭐 저희 팀들하고 같이 지금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조사 자료들을 이제 받아보게 되고요. 선생님 왜요?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스케줄 따라 혼자 먹을 때 많거든요. 가끔씩.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먹을 네. 수밖에 없는, 여기도 계신가요? 혼자 살고 뭐 원룸에 살고 혼자 식사를 해야 되고 네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뭔가 해먹어 보려고 외롭네요. 시골서나 누가 어머님이 이제 네. 어머니가 뭘 반찬을 해줘가지고 뭔가 해먹어 보려고 뭐 가령 돼지 찌개거리 사와서 김치찌개를 끓였다 치면은 혼자서 다 못 먹죠. 그럼 남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떤 경우는 제가 자료를 조사했더니 어떤 남자 20대 후반 친구는 직장인인데요. 토요일 날 요리를 아침 겸 점심으로 해서 김치찌개를 해서 일요일 날 저녁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혼자 식사를 하고 만들어 요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계속 오래되면 부패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이제 음식이 왜 인문학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음식은 분명히 이제 맛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재료를 쓰고 요리를 재밌게 하고 뭐 이런 아주 요새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이기도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5일 동안 굶은 분은 없죠. 있으세요? 극기 훈련 아니나 그렇게까지. 단식하지 네네. 않으시면은, 그죠? 네. 단식을 해도 물은 마시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동물적인 본성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생명을 유지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먹고 마시는 것을 그냥 후닥닥 먹고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침팬지나 다 마찬가지죠. 동물들하고. 그래서 그게 동물적인 요소예요. 식사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지구상의 여러 민족들이 살면서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마다 자라나고 있는 식재료가 다르죠. 환경이 다르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어디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먹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미국에 처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이민을 간 사람들이 공원에서 상수리 나무가 많은데 상수리 열매가 쫙 열리가 떨어지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와, 도토리 묵에 먹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미국인들은 저걸 어떻게 먹냐.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해서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먹는 방식이 다르죠. 그런데 인간이 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요리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침팬지가 요리하는 거 보셨어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요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리는 세척을 하고 접시에 담는 것도 요리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각종 양념을 섞지 않더라도 그 인간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사하면서 동물과 똑같은 식사를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특이한 것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침팬지들도 무리를 지어서 식사를 하는데 함께 무리를 지어서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거 자기가 다 먹어요. 나누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란 말도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도 그다음에 한국 우리가 쓰고 식구라고 하는 말도 전부 다 같이 살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의 개념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인문학적 요소예요. 음식 인문학이라고 하면 그런 음식으로 바라본 어떠한 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런 연관성이 그렇죠. 역사와 문화죠. 그런데 이제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서로 소통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음식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